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7일 무 네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시강원이 아뢰기를 동궁을 보양하고 진독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시강원에 있으니 반드시 결론이 없는 연후에야 논의와 교정 등의 일이 고루하지 않게 되어 보도의 효과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대간으로서 겸차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헌부가 우연히 한때 사소하게 방해되는 일로 인해 겸하지 말도록 개청하여 그때부터 자주 채직되어 걸원이 항상 많았습니다. 서연은 중요한 자리이니 모양을 이루지 못한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대간이 전처럼 겸대하게 하고 겸관 역시 평시의 예의에 의하여 숫자를 한정하지 말고 차출해 보양하는 자리를 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 정함을 논한 것은 책사를 대접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이미 질병이 있어 나와서 왕인을 대접하지 못한다면 위급시에 책응하지 못할 길이 분명합니다. 또 이미 이르러서는 문사를 피하여 아뢰고 대제함에 미쳐서는 죄를 수령에게 미루어 전후의 소행이 이처럼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한 방면의 직책을 무릅쓰고 있으면서 한 도를 규찰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의논은 실로 물증이 함께 격발한 데서 나온 것인데 비변사가 하문하시는 즈음에 1차 ing임시키기를 청한 것은 이미 구차한 것이고 또 신들의 논박이 겨우 행해져 추구하라는 명이 이미 내렸는데도 감히 다시 청하였으니 매우 그릅니다. 청컨대 차지 당상을 바직하고 이 정암을 서용하여 ing임하라는 명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정함은 아랜대로 하고 차지 당상은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유영순에게 전교하였다. 우리나라가 믿는 바는 오직 수군뿐인데 통제사 이순신은 나라의 중한 임무를 맡고서 마음대로 기망하여 적을 토벌하지 않아 청정으로 하여금 안연히 바다를 건너게 하였으니 자바다 국문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바야흐로 적과 진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을 세워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나는 평소 경의 중용을 알고 있어. 이제 경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삼노니 경은 더욱 책려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라. 우선 이순신과 합심하여 전의 유감을 깨끗이 씻고 해적을 다 섬멸해 나라를 구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훈공이 종정에 새겨지게 하라. 경은 공경히 하라. 이를 원균에게 하유하라.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허성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라. 신 유성룡과 신 김응남이 김명원, 김수, 이덕현과 함께 심사신을 만나보고 위로의 말로 우리나라를 위해 수년 동안 노고한 뜻을 전했더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조선을 위해 쓴 성심은 천지와 귀신이 다 살피 아는 바인데 불행하게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풀어주는 말로 노야가 우리나라를 위해 쓴 일은 삼척동자 역시 아는 바이다. 모든 성패와 이해는 옛사람들도 기필하지 못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찌 노야가 먼저 알 수 있겠는가? 지금은 오직 앞으로 조처해야 할 일을 강구할 뿐이다.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했더니 심사신이 말하기 어려운 기색으로 제3 말하기를 본국의 처분에 달려있다. 나 역시 처리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그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 같아
아랫사람들을 피하게 했더니 심사신 역시 좌우에 있던 사람을 피하게 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남쪽에 있을 때 채찰사를 역시 옳게 여겼었다. 그 후에 끝내 시행되지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계책은 시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적선이 동풍을 타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저걸 향하려면 서풍을 타야 하니 역순이 달라 서로 맞서기 어려운 형세로 가령 한번 이겼다 해도 그 화는 더욱 컸을 것이다. 이제 본국에서는 마땅히 형세의 강약을 살피고 안위의 기미를 살펴 처리해야 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답하기를 노야가 이미 우리나라를 보존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의 형세가 이와 같다. 모든 행할 만한 계책을 다 우리나라에 말해주면 우리나라에서 행할 만한 것은 행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은 행하지 않겠다. 원컨대 지극한 가르침을 달라. 또 병부에서 성질을 재봉했는데 배신에 대한 말도 있었으니 우리나라가 마땅히 준봉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외인들이 성질을 준봉하여 철병할 것인지의 여부를 모르겠다 했더니 심사신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더라도 배신을 어찌 갑자기 보내겠는가? 내가 마땅히 밀양 등지로 돌아가 행장 등을 불러내어 함께 강정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본 연후에 본국에서 잠작해 처리하도록 알릴 것이다. 정정에게도 마땅히 사람을 보내 그의 말이 어떠한가를 들어보고 의논해서 처리해야 한다. 내가 바로 내려가고자 하나 너무 빠르면 저들이 반드시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너무 늦어도 불가하니 내가 완급을 헤아려 내려가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적들이 발동하는 지속의 여하를 물으니 답하기를 중국에서 회답이 내리기 전에는 속히 움직일 리가 없다. 정성의 뜻과 행장의 뜻이 같아서 정정이 정성을 두려워하고 꺼려서 그 출동함이 더욱 빠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은 지사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9일 경신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비변사가 이 정암을 서용하자고 청한 공사의 차지 당상을 파직하는 일을 전처럼 아뢰입니다 하니 파직은 너무 무겁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9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기 등 사도도 제찰사 유성룡이 경기의 고을을 순찰하는 일로 배사하니 상이 인견을 명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이르기를 경이 순심을 가는데 순심하고는 즉시 돌아오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순심을 한 후에 머물면서 할 일이 있으면 머물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부사도 있으니 즉시 올라와야 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 기민들이 들어가오고자 하므로 방비하면서도 농사도 짓고 성도 지키게 하려 합니다. 여강 이상의 강탄을 순심한 다음 죽산, 양성, 안성 등처 및 수원, 강화까지 갔다가 돌아올 계획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은 누가 지킬 것인가 하니 답하기를 승장 류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강의 선박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아래기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적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군사가 혹 와서 구하더라도 외적은 반드시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기계와 성벽을 수선하고 인력을 다 동원할 뿐입니다. 경기와 충청도는 다소 방비가 되어 있고 중령과 조령 사이에 덕주산성이 있는데 이 시발이 영으로 삼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령과 조령 사이를 이 시발이 담당하는가 하니 아뢰기를 조령 동쪽과 중령 서쪽에 성이 있는데 항아리 형세로 절벽이 높은 것이 완연히 삼각산 백운대와 같습니다. 잠시 한 길을 열어놓아 사람들의 왕래를 허용하는데 은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 감사는 누가 적당한가 하니 아뢰기를 이 정함을 이행시키는 것이 구차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정함은 살 활을 제대로 할 재간이 없다 하니 아뢰기를 참으로 성교와 같이 재간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래 질병이 있다. 주인덕은 느슨한 호인이어서 하는 바가 어떤지 모르겠다. 영상이 오늘 떠났는데 이는 실로 경이 관장한 땅이니 천가는 것이 옳다. 강차는 실로 회의서 사람이어서 감사를 제수하고자 하는데 상중에 있다고 하니 소를 올려 사피하는 즈음에 늦어질까 염려된다 하니 아뢰기를 그 사람은 소활하고 잔약하여 대의사를 감당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저 감사를 구해 보내야 하니 경은 모름지기 추천하라 하니 아뢰기를 비록 근시하는 사람이라도 잘 선택하여 차송해야 합니다. 신은 듣건대 군사를 훈련하는 등의 일은 유영순이 가장 힘을 쓴다고 합니다. 영순은 바로 조합의 승지 유영순인데 이날 인견하는 연중에 있었다. 신이 잘 모르면서 견문한 바를 아뢰었는데 지금에야 그가 힘써 심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유영순이 역시 잘합니다 하자 유영순이 아뢰기를 상께서 통촉하셔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 황궁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간 중국 사신으로 인하여 밀력이 다하였으니 양방형은 사람이 아니다. 조서를 받던 신하로서 어떻게 이처럼 탐욕스러울 수가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에는 탐욕의 풍조가 크게 일어 회의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간 물건도 모두 용사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중국을 믿어 회생하고자 하는데 중국 사람들 하는 짓이 이러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중국의 제신들이 우리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중국 군사들이 반드시 그대 나라를 침략할 것인데 그대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와서 호소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편소 조우서는 근후한 풍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인자가 일본보다 못하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논이 많아서 귀결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성교와 같으니 이적의 간이한만도 못합니다. 이것을 규관하지는 않고 도리어 임금의 실언을 맞장구 치니 옳지 않다. 상께서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고 하교하여 후회하는 단서가 보이니 다행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미안한 말이다. 내가 미안한 말인 줄 아나 우연히 발설한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의논만 좋아해 형식이 지나치고 질이 없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자 하나 등넝쿨이 감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은 자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데는 비록 선인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비록 시류의 병폐를 적중한 것이나 역시 선을 진술하고 사를 막으며 현인을 청구하는 대신의 말은 아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번의 초를 이미 계약하였으니 마땅히 중국으로 올려보내야 하는데 그 한 조항에 일본의 공순한 정상이 날로 천청에 들리고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정상은 조정에 들리지 않고 있다 하였다. 병부에서는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병부의 자문에 일본이 공순하다는 말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병부에서는 반드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것이다. 중국의 일 역시 아주 어렵다. 과도관을 모조리 혁파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석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백방으로 경영하였는데 만약 청정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석성도 반드시 놀라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석성은 선한 선비라 할 수 없다. 기망하기만 힘쓰니 이는 반드시 권신일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스스로 사람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왜 광하에만 편중했는가? 지난번 문견 사건을 보니 석성의 말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외에게 적자를 붙이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떠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머물라 하였다. 중사가 배반으로 유성룡과 부사 누직을 공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남한 산성에 가서 본 것을 나를 위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 보내라. 나는 대궐 안에서 지시하고자 한다 하니 유성룡 등이 배사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봄바람이 매우 차니 속히 돌아오라 하고 마장 한 벌을 내렸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오종도의 수첩은 다음과 같다. 도지휘사 오종도는 조선국 대왕 전하께 돈수하고 절하면서 아뢰니다. 밥 한 그릇의 은혜를 반드시 갚고 눈 한 번 흘긴 원수를 갚는 것을 어찌 소장부라 하겠습니까? 요는 현호의 뛰어난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왕께서 제게 주신 것은 많은데 제가 오히려 갚지 못했으니 그 은혜가 어떻게 감히 있겠습니까? 그 산의 외형이 다 타지 않고 잔당이 아직 여세를 부리고 있어 걱정이 그치지 않고 화가 다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또 교활한 적추 청정이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건너와 온 백성이 참혹한 화를 당할 것이 목전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상을 여러 차례 당도에 알렸으나 평소 정탐하던 원역들이 모두 화천한 마음을 내어 응당 보내야 할 군사가 강을 건너 동으로 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방보를 접하니 전쟁을 거치고 휴식을 하려 하고 군사를 출동해 원대한 계획을 넓히려고 하지 않으려는 황상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란이 어찌 밝은 데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외적의 정상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더구나 저는 지난해 직접 적의 봉을 맞아 이마에 중상을 입고 신랄 같은 목숨이 죽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한을 먹으면서 적과 함께 살지 않기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곧 길을 재촉하여 경사로 가 당도를 만나 대왕의 위대한 근신과 외적의 반독 무상한 정상을 가수 알리되 극리어 담론하여 낱낱이 당도에게 진술해서 맹세코 필마로 갔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왕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뜰을 돌면서 곡하여 신포서를 본받는다면 당도인들 어찌 저를 위하여 군사를 출병시키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왕께서 청병하는 자문 한 통을 주시면 속히 대사마에게 바쳐 저의 말이 허탄한 것이 되지 않고 대사마 역시 사실에 의거하여 대내에 청할 수 있으니 오직 대왕은 도모하소서. 저의 이번 길에 친히 용광을 베어 하직하려 하고 가려 하였으나 감기가 나지 않아 마침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외의 정세를 정탐하여 당도에게 전보하는 일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변변치 못한 예물을 올려 하직을 고하니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첨부합니다. 제가 본래 아무 재주도 없는데 대왕께서 비루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당도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처음 만날 때와 같이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유달증은 낮은 관원으로 번잡한 사물을 수행해 나가니 제가 비천하지만 어찌 감히 남의 착한 것을 대왕 앞에 포양하지 않겠습니까? 대왕은 유의하소서.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오지휘에게 보낸 배첩은 다음과 같다. 바로 수첩을 받아보고 행차를 서쪽으로 돌린 것이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서임을 알았으니 매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급한 정상은 집사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다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세가 크게 변하여 곧 적이 충돌해 올 것인데도 중국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본병은 바야흐로 큰 신의로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적의 형상이 조정에 다 보고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집사께서 저희 나라를 진념하여 중국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일을 스스로 담당하시니
약한 자를 부축하고 작은 것을 돌보는 의리가 전례 없는 것이기에 뼈에 사무치도록 감격하여 마음속 깊이 탐복하고 있습니다. 남쪽 변방의 경보는 이미 사고하여 모두 병부의 자문 속에 실었습니다. 원컨대 집사께서는 이 신품을 의거하여 저희 나라가 적에게 먹히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면 만국을 재건시킨 은혜에 대해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물은 후이로 알고 받겠으며 좋지 않은 토사물을 노자로 보냅니다. 별도로 보여주신 배신이 직책을 다하는 것을 과도히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는 어찌 마음에 새겨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30일 신년 첫 번째 기사. 해평부 원군 윤근수가 비밀이 아뢰기를 신부사가 전에 요자에 있었는데 송시랑이 부산 외적에 철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에게 죄를 돌려 결박까지 한 뒤로 그는 송시랑이 신의 말을 듣고 이런 거저가 있는가 하여 신에 대한 원망 왜소까지 사무쳤습니다. 신은 본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으나 스스로 변명도 할 수가 없는데 심은 신을 혐오하여 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황신의 말을 들으니 심이 말할 때마다 매양신을 헐뜯고 배척했다고 합니다. 심은 바로 권변을 일삼는 사람으로서 종전부터 없는 것을 있다고 한 적이 많습니다. 신은 중상을 받을까 두려우니 어찌 오래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가 입성했는데도 신이 가서 보지 않았으니 신을 혐오하는 마음이 더욱 깊을 것입니다. 신의 직책이 비록 도감은 아니나 가서 보고자 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옛날 사람은 악인을 보지 않았다. 만약 보지 않을 수 없으면 보기는 하였지만 그 욕됨은 심하였다. 더구나 경 같은 사람은 특별히 볼 도리가 없으니 일부러 가서 볼 것이 없다. 그가 어찌 혐오하여 마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가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유 없이 가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니 도감과 의논해서 알아였다. 윤근수가 만약 봉사의 명분으로 이를 거론하여 군문에게 지건을 하였다면 비록 군문이 그에게 죄를 내려도 두려울 것이 없다. 더구나 모사인 심에게 거스림을 받는 것이겠는가? 자신에게도 상관이 없고 나라에도 상관이 없는데도 그는 구구하고 세세한 일로 중국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자 위로는 임금의 길을 번거롭게 하고 아래로는 배신의 채무를 어그러뜨렸으니 그가 겁을 먹고 욕됨을 이롭게 여기면서까지 벼슬자리를 굳히려 도모한 것은 부인들이 아이들에게 용렬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그의 일은 침을 뱉을만 하고 그의 행적은 요망스러우니 일품의 고관 대적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에 연달아 사방에 안개의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친히 남별궁에 나아가 좌우를 물리치고 부천산 심유경을 접견하였다. 심유경이 말하기를 사신은 연수한 사람이라 군사일에 참여할 수 없으니 국사를 도모할 대신을 불러다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사신은 물러나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사신은 잠시라도 내 좌우를 떠나서는 일이 안 되고 또 사신은 가려서 지수했으므로 신은 의심할 것이 없으니 함께 참여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자 심유경이 말하기를 기국의 사체가 그러하다면 극히 당연합니다. 하니 상이 주소에게 명하였기를 속히 김응남 좌이정을 입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사가 말하기를 나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귀국의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양국 사이를 다니면서 실로 피차간 호오의 감정이 없으나 내가 전쟁을 하자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만 귀국을 위해서이고 또 일들이 어긋남이 많아 싸우고 방하는 사이에 한간
온 나라의 백성들만 피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강약의 형세를 살펴보아 화전의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천지귀신이 실제로 강림했는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하늘을 가리키고 가슴을 쓰다듬으며 자기의 뜻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행장과 정성은 충신한 사람이니 반드시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청정의 역시 외병의 우두머리로서 앞서 군사를 이끌고 북방으로 진입하여 두 왕조를 사로잡은 자였다. 경우는 아주 흉악하여 강화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정사가 이미 천조에 들어갔으니 반드시 천자께서 진노하시어 출병하실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형세가 이미 위급하니 오로지 대인께서 구제해 주시기를 믿을 뿐이외다. 청적은 침략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면 스스로 화친을 주도하여 제공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자 심유경이 말하기를, 스스로 화친을 주도하여 제공으로 삼으려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청정이 우리나라 변정을 보고자 하면서 말하기를 유정과 호우정을 만나고자 한다고 했는데, 유정은 중이고 호구는 황혁이다. 유정은 일찍이 의성으로서 적진 중에 출입하였고 황혁 부자는 모두 적에게 포로가 되어 적진 속에 신하를 자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다. 이러한 조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겠소이다.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이는 필시 번거롭게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왕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요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청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형세가 위급하여 오로지 대인만 믿으니 모든 일을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전적으로 허락하여 그 명을 그대로 따르면 불가합니다. 모든 언어는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심사가 따르기 어려운 청을 하면서 모두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자 상이 그 대답하는 말을 고쳐서 말하기를, 대인만 믿소이다. 그러나 성지에 이르기를, 일본이 철병하면 조선이 사신을 파견하라고 했는데 다만 철병할 것인지 여유를 모를 뿐이외다.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전일 제차 철병의 맹약을 하유하셨는데 지금 철병할 것인지를 꼭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오로지 대인의 계획만을 믿소이다. 하니 신유경이 말하기를, 어찌 계획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성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별도로 분부할 일은 없으신지 시위하는 여러 신하들을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소이까?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이 광적 접반사와 유독립 종사관이 모두 등용할 만한 인물이들이니 크게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하직하고 환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일 임술로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교서관 저작 정협이 지공하는 물품을 까닭없이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고 부장 이 시정은 선물을 나눌 때 거칠고 비루한 일이 많았다고 하니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변유청의 소를 가지고 좌부 승지 허성에게 전교하기를, 변유청의 소 중에는 회개한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워버렸다. 또 적은 남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데 말하기를, 머리를 북으로 하고 죽기가로서 대적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나에게 엉덩이로 싸우란 말인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도망하라는 말인가? 비변사에 내려 회개하게 하라 하니 등 정원이 도승지 오억령, 좌승지 이등렬, 우승지 병중이었고 좌부승지 허성, 우부승지 홍미, 동부승지 이윤영이었다. 회개하기를, 변유청 등은 궁벽한 시골의 보잘것없는 선비로서 견문이 고루하여 말할 때 진실로 소루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전교가 전파된다 매우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단지 정원에서만 그런 사실을 알라. 상이 간합한 뒤 며칠 뒤에 정사가 있었는데 오옥룡에게 특별히 가선대비 분계를 제수하여 행도승지로 삼았다. 고쳐 전교하기를 멀리 와서 소를 바치니 적을 토벌하는 정성이 매우 가상하다.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1일 임술 5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청정의 부장 금대부가 관백의 글을 가지고 3차례나 경성에 와서 보고하려고 했다 하니 이것은 결단코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곳에서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천조의 아래에 명을 받고 심천사가 두 나라 일을 조정하려고 천조의 직서를 받들고 장차 또 남아 할 것이다. 이런 한편으로는 천조의 아래고 한편으로는 심천사에게 치보해서 조처를 기다릴 것이지 여기에서 마음대로 강화를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관백의 글 및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나에게 전한다면 나는 마땅히 심천사에게 부미하여 헤아려서 조처하도록 하겠다. 심천사가 회답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상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답할 것으로 급히 선정관을 보내 도제찰사에게 하유하소서. 그리고 만약 외적이 우리나라 장관을 만나고자 한다면 박 의장이나 김태허 중에서 담력이 있고 응답을 잘 할 자를 가려 중로에 가서 보게 하되 이나여 그 정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아울러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